안녕하세요, 주아입니다. 이번 영상은 돌발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이고요. 오픽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도 제가 공부를 했던 방법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은 공부할 양을 줄여서 빠르게 정복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픽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영상으로는 총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렸고, 두 번째 영상으로는 서베이, 세 번째 영상이 롤플레이,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영상이 돌발인데요. 서베이와 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나오는 유형이고 대비할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서베이와 롤플레이 순으로 처음에 영상 제작을 했고요. 마지막 단계인 돌발입니다. 돌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주제가 방대하죠. 모든 주제에 대해서 답변을 다 준비하는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돌발 같은 경우에는 서베이와 롤플레잉에 있던 지식을, 말하는 스킬을 가지고 와서 돌발 상황에서 내가 이때까지 쌓았던 역량을 표출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연습을 통해서 어떤 주제가 나오고 어떠한 말을 하면 되는지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은 분명히 긴장이 되시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연습을 통해서 돌발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할지 잘 대처하는 연습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평소에 필러 연습까지 하신다면은 돌발 문제가 나왔을 때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발을 공부하실 분들은 절대 많은 양에 대한 스크립트를 만들지 마시고요. 이때까지 공부했던 역량을 바탕으로 준비를 하시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요. 돌발에 대한 스크립트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 대학교도 졸업한 상태이기 때문에 취업 준비생이라고 체크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돌발에서는 프로젝트와 같은 주제는 안 나온다는 리뷰가 많았고, 학생이나 회사를 다닌다고 선택했을 때 프로젝트에 대한 또는 사무실에 대한 묘사를 하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적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하실 때 돌발 문제를 조금 줄이고 싶으시다면 취업 준비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다뤄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돌발 문제 유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픽이 가장 좋은 영어 시험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서베이와 롤플레잉은 무조건 나오는 유형이 있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해 드렸고, 그런 걸 바탕으로 준비만 하신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 돌발 같은 경우에는 총 3문제가 나오는데 말 그대로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되게 뻔합니다. 총 4가지 문제형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 3가지 형태로 나오겠죠. 첫 번째 문제형부터 보자면은 묘사입니다. 날씨, 명절, 계절, 은행, 축제, 산업, 이런 류의 각각의 주제에 따라서 어떤 형태가 있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특색이 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 유형이 루틴과 경향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명절에는 어떤 형태의 일을 하는지, 당신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쇼핑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당신이 약속을 잡을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와 같이 어떠한 경향과 습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제로 답하는 게 가장 좋고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리고 묘사를 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현재 시제로 대답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가장 최근에 했던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을 하면서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말해봐 와 같은 문제 유형이 나오는데, 과거 시제로 대답하는 게 많고요. 서베이 단계에서 분명히 100% 활용할 수 있는 경험에 대한 답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활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참고하셔도 됩니다. 과거 시제로 기억에 남는 경험 또는 그 테마와 관련된 경험을 말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유형이 비교입니다. 현재와 과거의 산업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현재와 과거의 은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당신이 가는 병원이 과거와 현재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그런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말할 때는 과거 시제로 하는 게 맞고요. 현재를 말할 때는 현재 시제로 하는 게 맞습니다. 각각의 유형별로 말하는 시제가 다 다르고, 어떤 걸 말해야 되는지는 문제 유형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구나 라고 답변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준비하는 것도 스크립트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지 라고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충 한 9문장에서 10문장 정도로 답변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10문장이라고 하면은 되게 많을 것 같지만 전혀 많지 않은 게 서론, 본론, 결론 3단계로 답변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오픽에 대한 문제가 보통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 서론에서는 문제에 대한 답변, 그리고 본론에서는 나의 의견,
그리고 결론에서는 마무리 멘트로 끝을 내면 되는데 서베이와 롤플레잉에서 충분히 이런 식의 대답류가 책에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대답을 하면 좋은지는 모범 답안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돌발 지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고 할 때 서론, 본론, 결론 순으로 2문장, 6문장 또는 2문장 순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마무리 같은 경우에도 한 문장으로 하셔도 되니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준비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읽으면서 이런 식의 내용 구성을 하면 되겠다라고 책을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론에서는 문제를 듣고 받아치는 문장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 부연 설명으로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고 그 사계절 속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메이저 은행이 6군데가 있고 그 중에서 나는 신한은행을 간다 와 같은 문제를 듣고 대응하는 답변으로 2문장 정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런 2문장은 책에 정말 많으니까 그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거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론에서는 총 6문장이고요. 각각의 의견에 대해서 또는 각각의 묘사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한 문장을 하고 그에 해당하는 부연 설명, 그리고 두 번째 생각과 부연 설명, 세 번째 생각과 부연 설명. 경험이라고 하면 첫 번째 경험과 부연 설명, 두 번째 경험과 부연 설명, 세 번째 경험과 부연 설명. 이런 식으로 메인 문장이 있고 그 문장을 보충할 수 있는 문장으로 총 6문장 정도 말씀하시면 좋고요. 그런 식의 답변도 책에 다 있고, 하나 예시를 드리자면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 나라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봄에는 이렇고 여름에는 이렇고 겨울에는 이렇고 가을에는 이렇고 겨울에는 이렇다. 봄과 가을은 무난하게 보낼 수 있는 계절이라면은 여름과 겨울에는 덥고 춥기 때문에 극한의 계절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나는 봄과 가을을 좋아하고 봄과 가을에 열리는 축제에 참가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준비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계절을 묻는 문제에서는 충분히 묘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험에서도 할 수도 있고 비교를 하는데도 할 수 있죠. 답변을 굳이 다 만들기보다는 연습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지 생각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크립트를 만들기보다는 계속 책에 있는 내용을 따라 읽으면서 책에 있는 문장 표현들이 말하기 편하게 계속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책을 보여드리자면은 계속 mp3를 듣고 한번 따라 읽고 mp3를 듣고 한번 따라 읽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지문당 총 3번씩 읽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은 목이 아픕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루에 분명히 OP 준비하는 시간 동안은 한글보다 오히려 영어를 정말 더 많이 말을 하려고 했고 진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말을 많이 함으로써 영어를 표현하는데 제 입과 혀가 조금 더 쉽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실제 시험에서 돌발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문제 유형에서는 굳이 mp3 파일을 듣는 걸 비추하지만 돌발 같은 경우에는 mp3 파일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문제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 경우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돌발 문제가 다 이 책에서 다 나왔고요. 이 책에 있는 문제 유형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계속 읽으면서 제 답변을 준비했고 준비한 답변을 바탕으로 돌발을 대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많이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차피 답변하는 게 중요하고 문제가 어떤 걸 물어봤을 때 내 답변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만 돌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돌발 상황에서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듣고 스크립트 내용을 따라 읽으면서 발음과 영어적 표현을 많이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연습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말하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장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문장을 말하는 데 있어서 그 핵심 테마어보다는 핵심 테마어는 바꿔 쓸 수가 있고 그 나머지 잔여 문장 성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은 나의 침실이다 라고 했을 때 My favorite room is my bedroom 과 같이 되게 단순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 반면에 The room I like the most is my bedroom 과 같이 약간의 변형만 있어서 같은 의미로 말을 할 수 있는 문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 책에 정말 많습니다. 공부를 하실 때 책을 정말 많이 활용을 하시고 mp3 파일을 많이 듣고 그 표현을 그대로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문제마다 표현하는 방식도 다 다르고 내용도 다 다르지만 그런 표현을 많이 들었을 때에는 분명히 조금 더 낯설지 않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이 들은 표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연습을 하지 않고도 듣고 말하는 연습을 바탕으로 실제 시험에서도 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상 구성을 서베이, 롤플레이, 그리고 돌발을 했잖아요. 서베이와 롤플레이를 하면서 많은 연습을 하셨을 거예요. 그 연습을 한 바탕과 책에 있는 mp3 파일을 들으면서 말하기 연습을 했을 때 그 시너지를 바탕으로 돌발 대처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동안 계속 영어 말하기를 하셨을 거고 그 영어 말하기가 좀 익숙해졌다면은 내 입에 맞는 문장 표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여기 있는 모범 답안대로 말하면 너무 좋겠지만 표현하는 것도 너무 어렵게 되어 있고 굳이 그렇게까지 문장 표현력이 높아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쉬운 단어로 문장 구성을 한다고 해서 점수가 깎이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내 의사를 잘 전달하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필러나 팬시 익스프레션이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 건 다 이 책에서 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해 드린 The space I like the most is 와 같은 표현들이 분명히 이 책에 있으니까 mp3를 듣고 따라 읽으면서 내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을 좀 많이 늘리셨으면 좋겠어요. 서베이 같은 경우에 이 책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시면 너무 양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선택지를 잘 고르면서 공부할 수 있는 양을 줄였잖아요. 영어적 말하기를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mp3 파일을 들으면서 말하는 게 너무 좋은데 롤플레이와 돌발에 있는 스크립트를 연습하시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롤플레이나 돌발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를 따로 만들지 않고 책에 있는 내용을 이용해서 계속 듣고 말하고를 반복하면서 표현을 잘하려고 연습을 했지 뭐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책에 있는 내용을 잘 이용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의 답변인데요. 돌발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안 나오잖아요. 제가 시험 직전 날 리뷰를 정말 많이 보고 준비를 했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돌발이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돌발만 나왔던 분도 계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완벽하게 공부하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저도 여기에서 프로젝트는 뺐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고 다음 질문에 정말 성심성의껏 대답을 할 거다라는 멘트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스킵을 해도 AL이 뜨신다는 분도 계셨고 IH도 받는다는 분도 계셨어요. 저도 실제 시험에서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분명히 스킵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들었을 때 답변을 준비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과감하게 스킵하셔도 되니까 그리고 스킵할 때는 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해서 다음 질문에 대답을 하겠다와 같은 답변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발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돌발 같은 경우에는 서베이와 롤플레이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그 주제와 그 핵심 테마만 바꿔서 내가 평소에 말했던 문장들을 다시 재구성해서 답변 유형에 맞게 말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고 들으면서 계속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물론 돌발이 가장 양도 많고 가장 애매모호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서베이와 롤플레이를 통해서 준비를 차근차근 잘 해오셨다면 돌발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산업이나 명절과 같은 그런 핵심어가 들어가는 파트가 있잖아요. 그러한 핵심어 때문에 암기하는 게 좀 어려웠지만 핵심어를 바꿀 수 있다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크리스마스로 준비를 했고요. 산업 같은 경우에도 관광업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반도체나 삼성 이런 게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가장 내가 말하기 쉬운 핵심어를 고르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이 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제 얼굴 보이시죠? 제 얼굴 누르면 구독되니까 구독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는 주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